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담당해온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오늘 그와 관련된 모든 기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군대에서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한 아파트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댈러스 한인타운에서 한인 주점 업주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3세 한인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트머스대 한인 학생이 교내 사교 모임 후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재학생 2명이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다운타운 플러시, 칼리지 포인트 등 백구 경찰서 관할 구역에 66명의 경찰관이 배치된 지구대를 신설했습니다. 엘빈 브렉은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내년 맨해튼 지방검사장 선거에서 공화당 모드 마론 후보와 재선을 위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주말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에서 한 여성이 우버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브롱스에서 차를 훔쳐 달아난 2명의 도둑을 검거하는 경찰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담당해온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오늘 그와 관련된 모든 기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 기소를 맡아온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오늘 트럼프에 대한 모든 형사 기소를 취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법적 공방을 끝내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이날 워싱턴 DC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한 기소 기각을 요청했으며 10일 순회 항소법원에도 기밀 문서 유출 사건에서 트럼프를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결과를 조작된 사기 선고로 주장하며 유권자들을 선동해 16 의사당 난입 사건을 일으킨 혐의와 기밀 문서를 유출해 자택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미스 특검이 기소 취하를 요청하면서 트럼프 측은 법무부의 결정은 중대한 승리라며 자축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16 의회 폭동 사건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밀 문서 유출 등으로 트럼프를 기소해왔고 연방 대법원은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인정했으나 스미스는 의회 폭동은 공적 행위가 아니라며 기소를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스미스 특검은 사건 진행을 유예하고 1월 취임식 이전에 사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에 대한 모든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예고한 가운데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이민자들이 서둘러 난민 자격을 얻으려 하고 있고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들도 불안감을 느껴 시민권 신청에 나서거나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는 약 1,300만 명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 약 1,13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첫 임기 때 약 150만 명을 추방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정도를 추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만 300만 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한꺼번에 대규모로 추방하려고 한 적은 없으며 이를 위해 방대한 구금 시설을 구축하지는 않았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제도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다카 제도를 없애려 했으며 현재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에머스트 매사추세츠대와 웨슬리언대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이슬람 교도가 많은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공항에서 혼돈이 일어난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군대에서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기 행정부에서 트랜스젠더의 입대만을 막고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계속 군에 남아있도록 허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 모두 군에서 추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언론은 행정명령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복수의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팍스뉴스 진행자 역시 군이 트랜스젠더 장병을 돕는 것을 트랜스 광기의 예시라고 비난하면서 군대 내에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였던 2017년에도 엄청난 의료비와 혼란을 이유로 군에서 트랜스젠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2019년 트랜스젠더 금지령을 시행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트랜스젠더가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만 금지했을 뿐 이미 군 복무 중인 이들은 직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이 조치를 뒤집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더 강도 높은 금지령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수십 년간 복무한 이들이라도 직책을 잃을 수 있다고 국방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약 15,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에서 떠나게 되면 이미 모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한 아파트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73세 남성이 강도 침입 후 6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했으며 현재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73세 남성이 뉴욕 맨해튼 자택 6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사건은 자택에 침입한 강도들이 피해자의 아들을 털고 난 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중 한 명은 오전 4시 40분경 워싱턴 하이츠의 아파트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나머지 2명의 공범을 들여보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40세 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들은 피해자를 묻고 약 $8,000 상당의 금목걸이와 $200 현금을 훔쳤습니다. 강도 사건이 발생한 후 30분이 지난 뒤 아버지로 추정되는 73세 남성이 창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피해자가 강도들을 피해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던 것으로 추정했으나 초동 조사 결과 사건 발생 중에 창문에서 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사건에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오랜 친구인 헤리베르토 가르시아는 친구가 창문 밖 작은 돌출부에 올라가 다른 창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에어컨에 걸려 떨어진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은 낙상 후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부상으로 숨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레밀입니다. 댈러스 지역 한인타운에서 한인 주점업주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3세 한인 남성 조 완벽 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사건은 한인 간에 발생했고 살인 사건으로 이어져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댈러스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조 씨는 살인과 살상 무기를 이용한 폭행 등 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조 씨에게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선고된 직후 조 씨는 텍사스주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4월 3일 댈러스 한인타운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주점에 조 씨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미 만취한 상태였으며 조 씨 옆에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주점 업주인 53세 고 강희정 씨는 술을 달라고 하는 조 씨에게 판매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조 씨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조 씨는 밖으로 나가 총을 갖고 업소로 들어와 강 씨를 향해 3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강 씨는 현장에서 쓰러졌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 숨졌습니다. 당시 더 큰 피해를 막았던 건 손님으로 있던 한인들로 정성근 씨와 김종수 씨는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지체 없이 조 씨를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조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얼굴에 부상을 입고 손가락 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강 씨 피살은 댈러스 한인사회에서 한인이 다른 한인을 총으로 쏴 살해한 첫 번째 사건이어서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떨린다며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상처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더스미트 한인 학생 원장 씨가 교내 사교 모임 후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커네티컷 강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당시 장 씨를 포함해 파티 참석자 대부분이 21세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학 학생 2명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뉴햄프셔주 해너버 경찰에 따르면 교내 사교 모임인 베타 알파 오메가 프레터니티 회원인 매튜 카트렌본과 세뮤얼 테리는 21세 미만 학생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다른 교내 사교 모임 알파파이 소로리티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6일 장 씨가 친목 파티에 참석해 술을 마셨고 사교 모임 회원들이 그에게 술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파티 참석자 대부분이 21세 미만이었다고도 전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참석자들은 교내 커네티컷 강에서 수영을 시작했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고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장 씨는 다음 날 마지막으로 목격된 두부 근처에서 약 65피트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당시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7%였습니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 7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교내 사교 모임인 베타 알파 오메가 프레터니티와 알파파이 소로리티를 징계한 바 있습니다. 이들 모임은 이전에도 술을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측은 두 사교 모임에서 알코올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주최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트머스대 측은 경찰 발표 이후 비극적인 장 씨의 사망 이후 즉시 교내 사교 모임을 중단시켰고 여전히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에서는 지난 5월에도 대학원생이 커네티컷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다운타운 플러싱, 칼로스 포인트 등 원원할 경찰서 관할 구역에 66명의 경찰관이 배치된 지구대를 신설됐습니다. 이는 퀸즈 북동부 지역의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며 NYPD 경찰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54명의 경찰관과 12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뉴욕 경찰은 백구경찰서 관할구역에 66명의 경찰관이 배치된 지구대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운타운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등 여러 동네를 포함하는 광대한 관할구역의 긴급 상황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퀸즈 시의원 비키 팔라디노는 새로운 NYPD 순찰대가 칼리지 포인트의 경찰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칼리지 포인트, 휘트스톤, 비치어스트, 베이 테라스 지역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절도, 차량 침입, 주거 침입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라디노 의원 대변인은 새로운 지구대 전용 순찰 차량도 배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찰이 주민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삶의 질 문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해당 관할 지역의 주요 범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도는 7.7% 감소했고 주거 침입은 22.9% 줄었으며 2023년 같은 시점까지 8건이었던 총격 사건이 2024년에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NYPD의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느끼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54명의 경찰관과 12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지구대는 NYPD 경찰 아카데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비용으로 새로운 공간을 임대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알빈 브렉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내년 맨해튼 지방검사장 선거에서 공화당 머드마을 후보와 재선을 위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엘빈 브레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공화당의 모드 마론 후보로부터 재선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53세의 마론은 전직 법률구조 변호사로 올해 10월 공화당에 가입한 후 내년 선거에서 브레그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2년 전 민주당에서 의회 후보로 출마했으나 현재는 독립당원에서 공화당원으로 전향했습니다. 마론은 뉴욕시 교육부의 트랜스젠더 스포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시민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고 맨해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들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형사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맨해튼에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론은 브레그의 진보적 정책들을 비판하며 범죄자 친화적인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연령과 신분에 관계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부서를 신설하고 폭력적인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론은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맨해튼과 브롱스에서 20년간 공공변호사로 일하며 법률구조협회와 카르도조 로스쿨에서 교육자로도 활동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현재는 범죄 강화를 위한 보수적인 접근을 지지하며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에서 한 여성이 우버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승객이 롱아일랜드 출신 32세 여성이라고 신원을 밝혔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에서 달리던 우버 차량에서 한 여성 승객이 갑자기 뛰어내리며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어제 이번 사고로 숨진 승객이 롱아일랜드 오이스터베이 출신의 32세 여성 프리앙카 세와니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 세와니는 토요일 새벽 동쪽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던 2019년식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이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리는 돌발 행동을 한 뒤 사고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와니가 플러싱 근처 키세나 블러버드 엑실 인근에서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사고를 일으켰고 좌측 차선을 지나던 다른 차량에 의해 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목격한 우버 운전사는 끔찍한 사고 이후에도 사건 현장에 남아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했지만 세와니를 치고 간 차량의 운전자는 뺑소니를 치고 현장에서 즉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사건 당시 세와니가 왜 차량에서 뛰어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뉴욕시경 고속도로 순찰대는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동쪽 방면 4차선을 모두 일시 폐쇄했습니다. 우버 측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우버 회사 및 운전사가 모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끔찍한 비극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 금요일 브롱스에서 차를 훔쳐 달아난 2명의 도둑을 검거하는 경찰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도로 위에서 경찰차에 의해 포위된 도둑이 무리하게 도주하려고 하면서 도로 위는 엉망이 됐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용의자 30세 여성 브리나 아폰테와 33세 남성 케네스 켄티는 브롱스 인디언 빌리지의 네일과 럴팅 에비뉴의 코너에서 2013년식 포드 이스케이프 SUV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도난 차량의 차주는 도둑들을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화이트 플레인스 로드와 펠햄 파크웨이 도로 위에서 거칠게 반항하며 도주하려는 도둑을 향해 경찰은 총을 겨누며 검거했습니다. 도주 시도 과정에서 경찰차와 다른 차량들을 여러 차례 들이박으면서 차량 안에서는 연기가 나왔습니다. 경찰의 검거로 두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강도, 차량 절도, 경찰 공격, 도로 위에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두 용의자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며 판사는 그중 한 명에게 3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MTA 이사회가 교통 혼잡료 수정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 운영 예산안과 요금 인상 계획이 포함된 새로운 재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MTA 운영비는 19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MTA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 전철과 버스 요금, 교량 및 터널 통행료를 4% 인상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료 계획은 오랜 지연 끝에 연방고속도로청 승인을 받아 확정됐으며 MTA는 이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 수입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료는 국내 최초 시도되는 것으로 뉴욕시는 교통 혼잡료 징수를 통해 대중교통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세계 최악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기 오염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가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2024-2025 학년도 기준 MIT 학비는 약 6만 2천 달러로 주거비와 기타 각종 비용을 포함해 약 8만 6천 달러에 달합니다. 소득이 10만에서 20만 달러 사이인 가정의 경우 부모는 0달러에서 최대 약 2만 4천 달러까지 차등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숙사, 식비, 도서, 개인 경비 수당에 대한 총 비용입니다. 학교 측은 연소득이 20만 달러를 넘는 가정은 여전히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텍사스대가 내년부터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와 부대 비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에 이어 나온 조치입니다.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뉴저지 천연가스와 엘리자베스 가스가 제출한 가스요금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천연가스 고객의 경우 가스요금이 평균 15.8% 인상됩니다. 겨울철 한 달에 100섬을 쓰는 가정의 월 평균 가스요금은 175달러 56센트로 이전보다 23달러 94센트 인상되는 것입니다. 또 엘리자베스 가스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고객은 겨울철 월 평균 요금이 이전보다 6.5% 오른 155달러 26센트가 됩니다. 이들 가스 업체는 시설 업그레이드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요금 인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뉴욕시 펫샵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은 강아지 사육장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소미점, 주거용 건물, 보데가, 기타 무면허 시설에서 개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하루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권 옹호단체도 불법 동물 판매 종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동시에 보호소에 있는 애완동물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집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집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